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쉬운 국어, 재밌는 국어 세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학교 등교해준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5월이 다가오는데 밖에 보니까 푸르른 녹빛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푸르른 5월처럼 여러분들 다가와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학습지 다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항상 에듀스 충남에 학습지 먼저 올려놓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과제 내용 우리 학습 시간 중에 나 해결하는 것들 많으니까 같이 출력해서 봐주세요. 사는 친구 안녕하세요. 근우도 안녕. 채팅과 댓글도 모두 여러분들 수업 시간 관련된 내용들 많이 채워주시고요. 오늘도 질문은 파란색 하트, 그리고 천천히 말해주세요. 노란색 하트, 빨간색 하트, 이해 잘 돼요. 너무 좋아요.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면 선생님한테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나의 대상,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제에 맞게, 예상 독자에 맞게, 목적에 맞게 설명 방법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쓰기 과정 따라가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 함께 봤었고요. 어떤 부분 고쳐 써야 될까?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에 벗어난 내용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쓰기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읽기,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 앞에 이렇게 책을 많이 놔뒀죠. 그죠? 5권 정도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기 경험 함께 나누면서 읽기를 습관화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많이 읽고 계세요? 오늘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학습한 내용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요런 단원들과 내용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일단 읽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책 읽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읽고 있는지, 몇 권 정도 읽고 있는지,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독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독서를 하고 있는지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독서율이라는 건 독서를 하는 비율이에요. 독서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었으면 독서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고 있는 사람, 1년에 딱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 몇 명 정도 될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중월장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의 비율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를 100%라고 할 때 25% 정도? 되게 적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30%? 50%? 점점 늘어나요. 물망초 친구는 책을 잘 읽고 있고요. 은만 친구 90%, 지윤이 10%, 60, 50, 40% 다양하게 예측이 나오네요. 좀 비슷하게 맞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은만이나 모노 친구 0.111%? 그렇게 적게? 그러면 책 출판사가 다 망할 것 같아.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의 비율,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 성인의 52.1%, 학생의 90% 정도가 한 권이라도 책을 읽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성인의 52.1%.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많나요? 적나요? 이북도 포함하고 오디오북도 포함해서 보통 이제 통계를 내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종이책을 읽는 비율만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나라 성인의 52.1%가 책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48%는 책을 아예 한 권도 안 보는 거야. 만화책이든 무슨 책이든 다 포함해서 단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에 5명, 절반 정도는 책을 안 읽는다는 거야, 아예. 그래서 우리 출판 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나요? 네. 다행인 것은 학생들은 그나마 90% 정도의 친구들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한균 친구 만화책까지 포함하면 200권 정도 읽어요? 학생 여러분들은 책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래도 좀 아쉬운 게 90%면 10%는 아예 책을 안 읽고 있다는 거잖아. 요즘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도 하고 아침 독서 시간도 갖고 거의 선생님이 책을 막 눈앞에 들이밀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의 학생들은 책을 아예 안 읽는다는 거야. 그렇죠. 물망친 친구. 학생은 거의 독서가 반강제적으로 부모님도 읽으라 그러고 선생님도 읽으라 그러고 다 읽으라고 하는데도 10%의 친구들은 여전히 안 읽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 거지, 그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의 이 90%에 포함이 되겠죠. 이 90%의 또 50%의 사람들은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아까 한균 친구는 만화책까지 포함하면 200권 정도 읽고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도 작년에는 한 10권 정도 겨우 읽은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이 책 읽어봤어요? 또 독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좀 약간 반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권, 많이 읽을 때는 20권 겨우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작년에 1년 동안 책 얼마나 읽었어요? TMI 친구 적으면 5권에서 6권 정도? 진짜 조금 읽었네? 5권? 음만 친구 1권? 행복한 친구는 100권 읽었어요. 와, 이렇게 좀 격차가 있네요. 그죠? 5권 정도. 작년에 물망초 친구 50권 정도. 5권, 6권 정도 읽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많이 읽는 친구는 정말 많이 읽구나. 모노 친구는 150권, 지연이 77권, 작년에 150권 정도? 여러분들이 평균을 다 올리고 있었네요. 진짜로. 자, 평균을 내보니까 종이책에, 아까 친구가 이야기했던 이북에, 그리고 오디오북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독서량을 측정을 했는데요. 성인은 7.5권, 그러니까 7권에서 8권 정도 읽고 있대요. 선생님 딱 요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 물론 많이 읽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읽겠죠. 막 10권, 20권, 30권씩 읽겠지만 또 저처럼 또 떨어뜨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10권, 선생님 딱 평균 정도 7, 8권, 많이 읽으면 10권, 15권 이렇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평균은요 41권이라고 합니다. 평균 굉장히 높은데 이 평균 다 누가 높이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다 높이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86권 정도, 86권 정도, 거의 9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책은 조금 얇고 쉽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읽어주시고 부모님들도 좀 약간 강제적으로 사서 읽혀주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평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25권 정도 읽고 있었어요. 아까 150권, 50권 정도 읽어줬던 친구들이 평균을 많이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25권이면 한 달에 한 2권 정도 읽는 거죠. 한 달에 2권 읽고 있어요? 네, 1년 기준으로 25권, 26권 정도. 여러분들은 평균에서 업다운. 내가 평균을 낮추고 있다 하는 친구도 있네요. 25권보다 많이 읽는 친구도 있고 적게 읽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충남은 책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고 있는데요. 아까 7.5권, 25권 하는 건 전국 평균이에요. 그럼 충남은
몇 권 정도 책을 읽고 있을까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을까요? 선생님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학교에서 같이 책을 읽고 있다 보니까 독서율이나 독서량에 큰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요. 성인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충남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10위 정도? 4위? 1위? 오! 우리 충남 1위면 너무 좋겠다. 몇 위 정도? 총 14개 시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위, 5위. 몇 권 정도 읽었을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1위, 3위, 4위, 5위 안에 들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네요. 7위, 9위, 왜 점점 내려가요? 1위 했을 수도 있고, 3위 했을 수도 있고, 과연 100위는 아니죠. 우리나라 시도가 100개가 넘지 않는데, 과연 충남은 얼마나 책을 읽고 있을까? 4위 가은 친구, 따단! 자, 어때요? 아니, 이럴 수가. 자, 전국 평균 독서율이 55%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충남은 41%로 나왔어요. 다른 시도에서 서울이 69.9% 거의 70% 정도가 책을 읽고 있다고 답변하는 데 비하면 굉장히 그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독서량 어때요? 전국 꼴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1위 했다고 어떤 친구가 예측을 해줬는데 1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른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11권 정도가 평균, 11권 정도가 나왔고요. 서울도 10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간 독서량, 우리나라 전국 연간 독서량 평균이 아까 7.5권이라고 했죠. 7권에서 8권인데 충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 3.1권입니다. 3권밖에 안 읽고 있다는 거, 1년 동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인천 사람들이 12권, 11권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을 읽고 있을 때 충남은 4달에 한 권을 읽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독서량이 떨어질까? 선생님이 조금 이게 도서관에 혹시 문제인가?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공공도서관 수를 찾아봤더니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른 시도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조작된 것 같아요. 충남도 한 300여 개 정도 돼서 도서관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충남이 좀 땅이 넓다 보니까 도서관의 거리라든지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서점 수는 조금 다른 시도보다는 적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 서점 많이 사용하고 또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하니까 서점 수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잘 모르겠어요. 서울이나 경기 좀 다른 시도들이 대학도 많고, 물망초 친구 얘기해 준 것처럼 대학도 많고 그래서 조금 높았을 수도 있어요. 이 평균을 순위를 내보니까 수도권에 살수록 읽는 독서량이 더 많고, 또 소득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더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더 많이 나왔대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 사는지, 독서량이 소득이 더 높아지는지, 학력이 더 높아지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지, 그게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복해 친구 학생 기준도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학생은 다행히도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거의 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책을 다 읽고 있었어요.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책 읽는 충남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왜 책을 안 읽을까?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겠죠. 선생님도 사실 마음은 한 30권, 50권 이렇게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책을 펼쳐서 앉아있을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못 읽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또 수업 준비하고 아이들이랑 학습지 점검하고 또 선생님 집에 아기들이 있거든요. 애들 보고 집안일 하고 하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여기서 답을 해준 사람들을 보니까 학교나 학원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게임이나 핸드폰 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이유로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깜깜한데 자면서 누워서도 볼 수 있고, 그지? 불 안 켜도 볼 수 있는데, 책을 읽는다는 건 좀 자리도 잡아야 되고, 책도 골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읽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귀찮아서 시간도 많지만 요즘 그래 시간이 많으면 진짜 독서량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딱히 그렇지만도 않죠. 우리나라 10대들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그죠? 하루에 10쪽만 읽어도 한 달이면 한 권에 읽는데요. 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요. 20대들은 4시간 더 많아요. 30대도 2시간 40분 정도, 거의 3시간 이상을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니까 누워서 웹툰 보는 시간이 한 2시간 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시간 동안 핸드폰을 본 사람하고, 그치? 하루에 1시간이라도 책을 본 사람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누적된 시간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죠? 10쪽 읽는데 얼마나 걸려요? 20분, 30분도 안 걸리는데, 그죠? 하루에 한 권씩이라도 책을 읽은 사람들, 1시간이라도 책을 읽은 사람들은 1년이면 뭐야? 365시간이 되겠지. 그치? 2년이면? 선생님 곱셈 못하니까 여러분이 계산해주세요. 그 시간이 점점 격차가 멀어지겠죠. 그죠? 폰은 매일 하는데 책은 안 읽다 보니 3시간 동안 핸드폰을 한 사람의 삶하고 하루에 1시간을 책을 읽는데 사용한 사람의 삶의 질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책을 읽는데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가운데 끼신 분들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그죠? 한데, 그냥 책 읽기가 싫어서, 아까 귀찮아서 안 읽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죠? 시간도 있지만 좀 귀찮고, 그냥 책 읽기 싫어서 책 읽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안 읽는다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22%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랑 같이 삽니다.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하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같이 했는데요. 10년 동안 읽은 책의 수가 5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5권 안 되지?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3권은 되나? 이러는 거예요. 10년 동안 3권을 읽으시는 분이 제 옆에 바로 살고 계십니다. 왜 도대체 책을 안 읽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책을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편견을 깨려 저보고. 참, 그러면서 선생님이 항상 애들이 책 안 읽어 어떤 책 재밌어 할까? 어떤 게 흥미를 끌 수 있을까? 막 고민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 유튜브에도 요즘 지식이 많고 네이버 검색해도 구글 검색하면 더 많은 거 나와. 거기도 지식이 다 있어. 다 거기서 배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러면 감동이나 조금 더 재밌고 책을 보면 얼마나 더 감동적이고 재밌겠어. 다른 사람 인생에 공감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화가 더 감동적이래요. 드라마가 더 감동적이래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 있지만 책 읽으면 우는 사람은 없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책을 아예 읽는 게 습관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다른 데서 지식 얻을 수 있잖아. 다른 데서도 감동 얻을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왜 책을 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모노 친구. 유튜브나 이런 곳은 주입식으로 보게 되고 책은 능동적으로 내가 해석하면서 보게 된다. 오, 좋은 답변이네요. 자, 옛날에요. 이덕무라는 아저씨가 살았어요. 이 이덕무라는 아저씨는 조선시대 실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은 간서치였다고 합니다. 볼 간자에 책 서자, 바보 치자. 책만 보는 바보라는 거죠. 이 책만 보는 바보, 간서치 이덕무 아저씨가 이덕무 써야지. 덕무. 이덕무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약간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훨씬 낭낭해져 글에 담기는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조금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그 소리를 따라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몸이 활짝 펴져 추위를 잊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내 눈이 글자에 빠져들고 내 마음은 이치에 잠기게 되어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지니 이것이 세 번째 유익함이요.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유익함이다. 자, 어마어마한 책 덕후입니다.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피곤할 때도 책을 읽으면 그 피곤함이 사라지고, 걱정이 될 때 책을 읽으면 걱정이 사라지고, 추울 때 책을 읽으면 추위도 사라지고, 이제 기침 날 때 책을 읽으면, 여기서 빵 터졌어요. 기침 나올 때 책을 읽으면 기침도 안 나온대요. 이거 완전 그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허경영 아저씨 알아요? 그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 아저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이런 노래도 불렀었는데 거의 그 허경영 아저씨 수준이에요. 종교 수준입니다. 책을 읽으면 건강해지고, 책을 읽으면 기침도 안 나오고, 책을 읽으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진다. 어마어마한 책 덕후이십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책에 완전 푹 빠져 살았던 거지, 이 이동무 아저씨가. 그죠? 사실 이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나서 벼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위와 가난과 배고픔 속에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에서 대리만족을 하고 책 속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갔을 수도 있겠다. 책을 보면서 이런 모든 현실을 잊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여러분은 왜 책을 읽습니까?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해요. 아까 이건희 친구가 책 재밌어서 읽는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재미 때문에 푹 빠져서 보게 되기도 하죠. 또 물음표 친구는 책을 읽으면 맞춤법이나 글 읽는 속도도 빨라진다. 맞춤법도 잘 맞추게 되고 글 읽는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읽기 능력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또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을까? 왜 책을 읽어야만 할까? 왜 그렇게 다들 책 하는 걸까? 물망초 친구, 교훈과 지식을 얻으려고. 좋아요. 교훈과 지식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아까 유튜브나 블로그, 네이버, 구글 같은 데서 인터넷에서도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폭과 깊이를 따져본다면 책을 따라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 내가 딱 검색한 것만 나오잖아. 그런데 책은 어때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과 논리들까지 다 나오게 되죠. 그죠?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친구,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좋아요. 내가 궁금했던 것들 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삶의 지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요. 또 아까 TMI 친구, 철학을 쌓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있네요. 그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어요. 책 속에는 답이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살고 나서 이렇게 사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사니까 안 좋더라.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어떤 인생의 정답. 풀이집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인생의 가치관이나 철학, 지혜를 주는 게 바로 책일 수 있겠어요. 또 진희 친구, 어휘력을 높이려고. 좋아요.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다양한 어휘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이제 단어 수준도 높아지게 되죠. 좋아요. 사고 영역, 그렇지. 사고의 영역을 넓혀준다. 오. 좋습니다. 내가 보는 어떤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학문의 관점에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나의 사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좋습니다. 또 물망초 친구, 나의 신념을 다지는데도 나 이렇게 살아야 돼 했는데 그 동기가 떨어질 때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신념을 굳히는. 네?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죠. 확고한 신념을 다지고 나 앞으로 그래 다시 한번 결심했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기도 하죠. 그렇죠.
지니 친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자기 반성. 내 삶을 성찰하는 데 책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좋아요. 선생님이 여기 앞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이 책을 베스트셀러라서 안 읽으려고 했어요. 왜 왠지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거는 읽기 싫은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안 읽으려고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그거 읽었어요. 미움받을 용기 읽었어요 해서 몇 년 전에 이거를 읽었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 삶을 이게 왜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타인은 자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야. 네 기대를 만족시켜 주려고 사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인사이트, 어떤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자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믿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뿐이야. 그 선택에 타인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이고 자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세. 타인의 평가는 타인의 과제라는 거야.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과제 분리가 잘 안 돼서 힘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장녀여서 동생들이 2명 있어요. 이 동생들의 진로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들을 언니 나 어떻게 대학 어디가? 나 직장 어떡하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할 때 자기소개서 옆에서 막 써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자료 찾아주고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줘야 될 것처럼 막 덤벼들고 같이 고민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난 후에는 학생들의 문제들까지 얘는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하고 쌓았느라 선생님 시간도 많이 소모하고 또 감정도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타인의 과제와 내 과제를,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좀 분리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책을 읽음으로써 나를 반성하게 되고 나를 성찰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자, 또 책을 왜 읽을까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그치? 많이 읽다 보니 책의 재미를 알게 된대요. 행복해 친구. 많이 읽다 보면 재밌어져요. 왜 그럴까? 책의 논리와 책의 관점, 책의 흐름, 책의 문법이 있죠.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죠? 많이 읽다 보면 책이 더 재밌어져요. 아이고, 잘 안 나오네. 책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어떤 책의 문법에 익숙해지고 책의 말하기 방식에 익숙해진다는 거겠죠? 그죠? 돈 안 드는 취미, 지니 친구. 그쵸?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도서관 가서 빌려오면, 그지? 돈 한 푼 들지 않고 2시간, 3시간, 6시간, 7시간을 꼬박 하나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감수성도 풍부해져요. 맞아, 좋아요. 감수성이 풍부해져요. 그치? 공감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공감 능력. 이런 것들도 길러지겠죠.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다 보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잖아요. 대신 한번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공감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공감 능력, 감수성 늘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시 읽어본 적 있어요? 게장 절대로 못 먹는 시? 스며드는 것이라는 안도연 씨의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든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어때요? 게장 못 먹겠죠?
그죠? 아까 TMI 친구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해서 선생님 중간에 좀 웃음이 나왔는데, 게장이 알을 품고 그 간장에 쏟아질 때 알들을 품고 더 아래로 내려갔던 모습. 그리고 알에게 얘기해줘. 잘 시간이야.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잘 시간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시를 읽으면, 책을 읽으면 우리가 개의 감정까지, 그 게장 속에 있는 꽃게의 감정까지 우리가 공감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치?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어때요? 이해력이 좀 더 넓어지게 되고 좀 더 삶의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겠죠. 아, 게장 맛있다고 하지 마. 마음 아프잖아. 그치? 엄마 게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진짜 못 먹겠어. 그치? 마음 아파서. 그죠? 공감 능력, 감수성 더 키워질 수 있겠죠. 그죠? 또 아까 말빨이 늘어난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다. 좋아요. 여기 나왔을까요? 논리력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도 해줬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책을 읽다 보면 책만의 논리가 있어요. 소설 같은 것도 어때요? 처음에는 갈등이 생겨나고 갈등이 점점 고조되다가 그 끝에 어떻게 돼?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거. 책만의 공식에 익숙해지게 되고 책의 논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나중에 말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설득할 때도 그런 논리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책을 읽을 때요, 우리가 이거 너무 어려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떨 때는 내 손가락 사이로 그 지식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책을 점점 읽다 보면 어때요? 그런 지식들이 다 연결이 되고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그치? 하면서 내 지식의 그물망이 조금씩 촘촘해지죠. 책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비슷한 주제의 책은 앞에 다른 연구들을,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결되고 또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느려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의 그물망이 조금 더 점점 촘촘해지겠죠. 논리가 점점 더 생겨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의 그물망이 좁아서 어느 순간 내 그물 안에, 내 가두리 안에 그 지식들이 갇혀지겠죠. 그죠? 가둬지고 나만의 지식, 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망초 친구, 세상을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관점이 넓어진다. 그치?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이렇게 칠판이 가득 차버렸어요. 선생님은 크게 재미나 어떤 여가를 위해서 또 지식 습득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장점과 가치들을 책 읽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아까 미움받을 용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것도 얘기해줬는데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중학교 여러분 딱 만날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읽게 됐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 엄마가 책을 못 읽게 했어요. 이상한 엄마죠. 책 읽으면은, 야, 너 왜 책 읽고 있어? 또 책 읽고 있지? 해서 막 책 뺏어가고 막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몰래 숨어가지고 책상 밑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 책을 보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어. 보다 보니까 이 제재가 스포일 해도 되나요? 제재가 결국에는 그 민균이란 사랑하던 나무가 베어지고 뽀르뚜가 아저씨도 떠나가고 하는데 이 제재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꼭 나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가족들과 멀어졌던 그런 관계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눈물이 진짜 주체할 수 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야, 너 무슨 일이야? 왜 뛰쳐들어온 거예요. 책이 너무 슬퍼서 엄마가 엄청 황당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책 읽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또 책 빼나갔어요.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 내 속에 숨어있던 어떤 상처나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을 책이 탁 건드리면서 그 감정이 확 쏟아져 나가고 해소되기도 하죠. 행복해 친구, 나임 오렌지 나무, 건이구나. 건이 국어 선생님이 추천해줬어요. 읽어본 친구도 되게 많네요. 되게 슬프죠?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안 읽어본 친구들은 이제 카타르시스, 또
행복해 친구가 책의 장점, 자기 전에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죠? 잠이 아주 솔솔 오죠. 핸드폰 보면 잠 안 오는데 책 읽으면 잠도 잘 와요. 그죠? 자, 여러 가지 장점들. 또 책 읽으면 공부도 잘하게 된다라고 이 공부머리 독서법 책 작가가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장석주라는 시인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책은 타자라는 거울을 빌려서 자기를 비춰보는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변신이라는 단편소설을 쓴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는요. 책은 우리 내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책은 우리의 두개골을 깨부숴야만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모든 그 책에 나온 생각이 내 생각과 동일하다면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나의 관점을 바꿔줄 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김봉진 씨,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배달의 민족 창업한 우아한 형제들 대표인 김봉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읽는다. 이 사람이 그 배달의 민족을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그 창업자들 모임에 가니까요. 잘난 사람들밖에 없더래요. 다들 막 명문대 나오고 석사, 박사 나오고 외국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더래요. 근데 이 김봉진 씨는 공고 출신의 2년제 전문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겠지. 그래서 잡기 시작한 게 뭐야? 책이라는 겁니다. 책을 딱 들고 읽으면서 이제 있어 보이려고 책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내가 읽은 책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요. 어느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김봉진 독서광이야 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독서를 주제로 강연도 초청받아서 다니고요. 또 책도 썼어요. 자, 여러분은 책을 왜 읽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책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 여러분들만의 독서 명언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오랫동안 친구들이랑 독서 토론도 많이 했고요. 책이 같이 읽으면 굉장히 힘이 있어지죠. 재밌게 다 같이 읽기도 하고 또 행동하면서 읽기도 했어요. 책을 읽어보고 어떤 느낀 점이 있으면 그거를 뭐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뭐 도청이나 시청 또 이 친구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어요.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인수를 하려고 했던 그 시점이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건의하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서점을 탐방하면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온라인 그 계약 기간 동안 온라인 계약 시작하기 전 기간 동안 우리 학교 친구들이랑 온라인 챌린지를 했어요. 독서 챌린지 누가 더 많이 읽나 매일매일 누가 더 책을 자주 읽나 챌린지 같은 것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겠죠. 물망초 친구는 주인공에게 이입을 하면서 또 이건 친구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잘 골라서 읽는 것 역시 도움이 되겠죠. 독서기행이나 여러 가지 책 읽기 방법으로 또 작은 책방을 방문하거나 북버스킹, 북콘서트, 독서 신문을 만들거나 챌린지를 하거나 또 북튜버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죠.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책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슬로우 리딩 선생님이 한 건데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슬로우 리딩이라는 건 천천히 책의 한 단어들을 곱씹어서 꼭꼭 씹어먹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쪽에서 두 쪽 정도만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다 찾아보고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다 찾아보고 탐구해가면서 토론해가면서 또 이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슬로우 리딩에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독서 비결과 그리고 재미있는 독서 활동들 서로서로 많이 추천해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그죠? 그리고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거 뭘 읽을까? 그죠? 사실 책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골라서 읽으면 됩니다. 그죠? 아무 책이나 들어. 뭐죠? 아무 책이나 일단 들어. 여러분이 딱 짚고 읽어주면 돼요. 재밌어 보이는 걸로, 끌리는 걸로, 또 색감이 예쁜 걸로, 작가 이름 많이 들어본 걸로, 그죠? 나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그치? 여러분이 원하는 책을 집어들어요. 재미없으면 어떡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다시 덮으면 되지. 다시 꽂으면 되지. 세상에 읽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아무거나 일단 집어들어요. 소설 주로 많이 읽어요? 자, 여러분들이 읽고 아무 책이나 고르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휘리키리 넘겨보기도 하고 다시 덮기도 하고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을 만한 딱 한 권의 인생책을 찾아보세요. 만화책도 좋고 비문화책도 좋고 아무거나 예쁜 책, 캐릭터가 귀엽게 그려진 책 들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독서의 세계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청소년 책의 해라고 해요. 그래서 북틴넷이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열렸거든요. 요것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북틴넷 청소년 책 추천 치치치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책을 골라줬어요. 쉽게 읽고 오랫동안 잘난체할 수 있는 책, 예비 중학생을 위한 책, 즐거운 게임을 다루는 책, 밀리터리 덕후가 추천하는 전쟁사 책들, 눈물 펑펑 흘리고 싶니? 바이러스에 대한 책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이 책을 추천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나만의 인생책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과제는 아까 많이 이야기 나왔던 읽기의 가치 중에 딱 5가지만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가주시면,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을 책 반드시 꼭 골라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이 수업이 5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학교를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월에도 계속 우리 만날 거예요. 좀 더 푸르른 날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